제가 오늘 리뷰를 진행해볼 제품은 요즘에 아주 구하기 힘들었던 이 Z 플립 3. 요게 크림색이고 요게 그린색이죠. 일단은 먼저 언박싱부터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세세하게 리뷰를 진행해보는 걸로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래쪽에만 방지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반딱반딱한 Z 플립 본체가 먼저 나오고요. 뒤집어보면 이야, 이게 크림색이 아니네요. 이건 핑크색이네. 이게 카메라에 지금 컬러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게 크림이 아니고 핑크입니다. 핑크색. 자, 일단 핑크색 본체가 있고, 자, 비닐을 까기 전까지 살포시 여기다 두고, 자, 뭐 나머지는 삼성의 딱 기본 구성품이죠. 여기 유심을 제거할 수 있는 핀이 있고, 당연히 여기는 뭐 설명서, 그리고 C2C 선, 이것도 요즘에 흔하죠. 그리고 뭐 블라블라 적혀있는 이런 거는 저희 리뷰인들에겐 필요 없고요. 구성품에서 빠진 게 있네요. Z 플립 1 때는 여기 구성품에 기본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 기본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선 있고 뭐 유심 제거하는 핀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좀 박해졌네요. 그린 액선도 한번 살펴보죠. 당연히 앞면은 다 똑같죠. 앞면은 다 똑같고, 자, 보면 얘는 카메라에 진짜 잘 잡힌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린도? 이게 왜 안 팔려? 너무 예쁜데, 그린? 너무 예뻐. 자, 이러고 구성품은 당연히 똑같겠죠. 케이스 안주는 박한인심 그대로. 자, 요렇게가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Z 플립 핑크와 Z 플립 그린인데요. 비교군이 있어야겠죠. 비교군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자, 비교군은 바로 2019년 출시한 Z 플립 1 모델입니다. 1 모델도 지금 봐도 나쁘지 않죠?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 확 차이가 나긴 해요. 여기는 조금 모던한 감성으로 무광 마감이고요. 여기는 완전 반딱반딱 유광 마감. 뭐 사용하던 거니까 질문은 어쩔 수 없고, 크기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언박싱 하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이게 이 보호 비닐을 벗길 때 진짜 휘황찬란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처음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주름이 있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얘는 많이 안 접혀서 그렇고요. 얘는 제가 사용하면서 많이 접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서부터 Z 플립 3 핑크, 그린, 그리고 1 블랙 모델이에요. 자, 이게 덮었을 때의 정면이에요.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미 투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돼 있죠. 다만 이 친구는 이제 1이다 보니까 초기작이라 그냥 접는 데만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들죠.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깨지면 화면을 통째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플립에서 조심해야 되는 파트죠. 이 부분 또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살짝 무지갯빛, 그리고 이 부분 자체도 전부 다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글자 자체도 무지갯빛으로 살짝 코팅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번 Z 플립 3는 애초에 마감이 무광 마감이에요. 지금 억지로 불빛을 반사시키고 있으니까 뭐 유광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딱 봐도 근데 티가 나죠? 여기는 무광이고 여기는 아예 그냥 음각으로 민자입니다. 무지개 코팅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뒷면이 참 1 때도 깔끔하다.
그냥 깔끔하잖아요. 아무것도 뭐 써있는 것도 없고 여기에 그냥 뭐 1년 번호,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적혀있는 거니까 이건 적혀있지만 얘부터는 와 진짜 압도적이에요. 이게 되게 화장품 같지 않아요? 되게 화장품의 고급 화장품 앞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 부분도 만만치 않지만 이 부분 거의 지금 그 조개 껍질로 공예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차이나는 게 뭐냐면 확실히 차이나는 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약간 살짝 장난감 스타일로 좀 동글동글한 면이 있다면 이 친구부터는 각이 굉장히 살아있어.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윗부분이 이미 자 여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근데 얘부터는 3부터는 이렇게 딱 각져 있게 되게 좀 이것도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각져 있는 걸 더 선호해요. 좀 더 세련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삼성이 이번에 디자인이랑 컬러감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라는 게 보이죠. 이미 플립에서는. 자 그리고 이 부분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조금 더 내려왔어요. 이 전원 버튼이 얘가 1이고 얘가 3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물론 어떻게 잡냐의 차이겠죠. 여기가 전원 버튼이 있고 근데 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 전원 버튼이 조금 더 내려왔다. 볼륨 버튼도 물론 내려왔다. 그리고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뚫어놓고 전원 버튼을 평평하게 깔아놓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감무감으로 와서는 더 미끌미끌해져서 확실히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베젤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보시면 얘보다 그 디스플레이 벌어지는 각이 좀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기분 탓인지 살짝 더 넓어 보이죠? 살짝? 미묘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쁜데. 자, 원에 있던 커버 디스플레이는 1.1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고 얘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1.9인치예요. 1.9인치와 1.1인치. 인치는 이렇게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재는 거니까 1.1에서 1.9로 0.8이 넘어갔다고 하면은 대충 한 가로 세로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5배는 커진 거나 다름없죠. 얘가 요즘에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GIF를 여기다가 넣어서 좀 본인의 개성 있게 꾸미는 그런 게 좀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물론 저는 새로 이걸 한 거고 리뷰용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해보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사실 이 원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은 자 Z 플립에는 홈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죠. 자 카메라가 활성화가 됐고요. 여기도 자 한눈에 봤을 때 지금 같은 화면이 잡히고 있는 게 맞아요. 자 위에 달린 캠이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한눈에 봤을 때 자 이 잡히는 각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자 제가 위에다가 V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보이는 각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하려면은 플립 3 정도 한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커지는 것도 뭐 작아지는 것도 마지노선인 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사용하기도 괜찮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커진 화면으로 또 뭘 할 수 있냐, 혁신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플립의 삼성페이의 개성.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왜 삼성페이는 핸드폰을 퇴양하냐, 이게 좀 문제였긴 해요. 굉장히 고질적이었죠. 근데 이번 플립 3는 드디어 삼성페이가 닫힌 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원을 쓰는 저로서도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6.7인치의 22:9 비율 화면이고 120Hz를 지원해요. 이번에 원래 120Hz나 이런 주사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으로 해봤을 때 가장 체감이 많이 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사실 어떻게 촬영으로 담기에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 야, 확실히 부드럽다. 22:9 비율이 과하게 길다
라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존의 핸드폰들 뭐 16대9 그냥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게 정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좀 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걸로 영화, 와이드 화면으로 영화를 볼 때는 딱이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는 좌우에 블랙박스가 좀 생기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접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길이를 확보하려면은 폈을 때 이 정도의 길이는 나와야 정상이니까요. 그거는 감안하고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원때랑 똑같이 울트라신 글라스가 들어갔습니다. 울트라신 글라스라고 해도 굉장히 튼튼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인위적으로 팍팍팍 뭐 이런 걸로 뭐 이런 거 이런 날붙이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걸로 찍으면 핸드폰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그리고 힌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립이라면 프리스탑 힌지죠. 힌지가 옛날 폴더폰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 열면 이렇게 팍 펴렸단 말이죠. 그건 이제 프리스탑 힌지가 아닌 건데, 자, 이렇게 플립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데서 원하는 각도로 모든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었죠. 프리스탑 힌지. 당연히 이번 것도 그렇게 채용이 됐고요. 이번 작품들과 갤럭시 1, Z 플립 1은 무게는 183g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5G 모델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혁신적인 거, 얘는 안 되지만 5G 모델도 안 되지만 얘만 가능한 거, IPX 8등급 방수. 솔직히 저는 플립 1도 화장실에 들고 갑니다. 욕실에 들고 가요. 그냥 감안하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물에 엄청나게 노출을 해놓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물에 노출을 해놓는다는 느낌보다는 뭐 선반이나 이런 곳에 좀 안전한 곳에 모셔두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물 묻어. 그래도 진짜 막 사색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되게 당당해진단 말이야. 나는 물 묻어도 돼,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가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주의사항에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보통 방수 방진이 같이 붙으니까. 얘는 IPX 8등급 방수는 받았지만 방진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바닥 물은 돼요. 근데 모래사장이 안 되는 거지. 바닷물도 좀 위험하긴 해, 소금이니까. 물은 되는데 모래사장은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지. 자, 플립 1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었어요. 얘네 진짜 노골적인 모노 스피커였어요. 자, 여기에 스피커, 자, 요거 딱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영상을 보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너무 노골적인 모노 스피커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핸드폰들은 다 스테레오 스피커고, 아이폰은 지금 뭐 아이폰 한 10대부터 스테레오 스피커를 썼으니까 뭐 당연히 있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이번 플립 3부터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둘 다 스피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플립 1에도 있었던 돌비 아트모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플립 1은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었으니까 이어폰일 때밖에 못 썼죠. 하지만 이번 플립 3부터는 스피커 상태일 때도 돌비 아트모스 기능을 쓸 수 있다 까지가 장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솔직히 안 바뀐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출고가가 40만 원이 싸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지고 사람들이 폴더블 폰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머리를 되게 잘 쓴 거죠. 그리고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갔을 것이고. 근데 뭐 모든 IT기가 그렇듯이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1부터 지원 안 했고 5G 모델도 안 했고 결국 3도 안 해버린 덱스. 삼성 덱스가 이번 플립 3에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삼성 측에서는 이쪽 상부, 핸드폰 상부가 발열이 너무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덱스를 또 못 넣어줬다고 하는데, 덱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참 그래. 여기 이 통신단자, 이 C타입이 USB 2.0이에요. 아직도.
이게 뭐 아니 그럼 무선으로 파일을 보내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유선으로 이거 연결할 상황 안 올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옵니다. 그때 진짜 피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단 말이죠.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터리가 3300입니다. 또 5G 때도 솔직히 300만 더 늘려주지, 뭐 저기 3900까지만 늘려주지 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통신 그 규격이 LTE에서 5G로 넘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가 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5G로 넘어간 거 플러스 주사율이 120Hz죠? 그리고 이것저것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러면은 런타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배터리가 똑같아.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 사람들의 원성을 좀 들을 만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배터리가 3300인데 고속 충전이 15W까지밖에 안 돼.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충전 부분을 좀, 이 단자 부분을 좀 빼먹고 진화를 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거는. 그리고 프로세서 상으로 뭐 이런 하드웨어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갔죠. 트리플 AC 들어갔는데 최상급 기종이면은 그래도 스냅드래곤 트리플 A 플러스 정도는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램 용량이나 이런 후면 카메라 이런 사양이 전작이랑 다 똑같아요. 디자인에서 이렇게 환골 탈태를 딱 하고 정말 IPX8 방수도 넣어주고 정말 많은 걸 넣어줬지만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결론은 너무 예뻐. 방금 전까지 단점 말하다가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통신 단자 규격, 뭐 배터리 양 이런 거는 희생할 만해. 이건 그만한 가치가 있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플립 3에 대한 한 줄 감상평은 출고가 40만원 하락의 가치, 이 정도로 매기고 리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